부동산 투기꾼들의 당. 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줘서 지역에서 지금 선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 몇몇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찍고 말고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몫이죠. 부동산 투기꾼이라도 나는 이 사람 좋아하고 찍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줄 몰랐는데 잊어보니까 투기꾼이네. 그러면 난 찍을 수 없지. 아무리 당이 싶어라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한 명의 현명한 유권자 때문에 투기꾼한테 넘어갈 국회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공영운입니다. 공영운. 이자가 현대자동차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경기도 화성 을에 출마를 했는데 아주 참 고약해요. 이 공영운이는 2021년 4월 문재인 때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에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급하게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때 공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어요. 22살. 경제활동하고 있던 애도 아닙니다. 공군의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애한테 그렇게 급하게 성수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증여했어요. 근데 이 증여한 날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에요. 신내림인가? 신이 내려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에 지 아들한테 증여를 했을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군 병장으로 있으니까 실거래를 못 하잖아요.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기 하루 전날에 공군 병장으로 있는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 이 아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낼 증여세까지 이 공영운이가 내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한테 성수동에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건 내부 정보, 뭔가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입수하고 손을 썼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가 그 전에 2017년에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 4개월 뒤에 현대차 계열인 현대제철이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발표하면서 성수동 일대 땅값이 급등했는데 그 4개월 전에 11억짜리 부동산을 이 지역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성수동에 땅과 건물. 그러니까 이번에 공군 병장한테 물려줬다고 하는 성수동의 땅과 건물이 그 4년 전에 11억에 매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넉 달 있다가 현대차로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급등했어. 그래서 3배나 가격이 오른 땅이에요. 30억. 그거를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루 전에. 토지거래 허가 제 발표 하루 전에. 야, 2번의 신내림이 있었네. 한 번은 11억에 매입할 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야, 이 땅 사면 넉 달 후에 3배로 뛰어. 그 신내림 받아갖고 사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들한테 넘겨줄 때 또 신내림을 받았어. 야, 내일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돼서 네 아들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줘. 신내림 받고 하루 전에 준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화성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화성을 시민 여러분, 매번
부동산 투기할 때마다 신내림 받아서 하는 이 공영훈이 같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을 건지 말 건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양문석이라고 있잖아요. 이 입만 열면 막말 튀어나오는 이 양문석이. 이 자는 또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놨는지 모르겠네. 21억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2021년. 그렇지, 문재인 때지. 아빠도 비디오야. 이것들 전부 문재인 때 집 사고 땅 사고 다 했어요. 양문석이도 문재인 때 잠원동에 있는 21억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 이게 또 대구까지 이 촉수를 뻗쳤어.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 금고에서 11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21억을 맞췄는데, 그때 대구 새마을금고 채무 11억, 이걸 누구 이름으로 했냐? 대학생 딸 이름으로 했어요. 대학생 딸. 그 대학생 딸은 이번에 성관에 신고를 한 거 보니까 새마을금고 채무 11억이야. 그때 11억 빌린 그거. 그리고 예금 150만 원이 전부야.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거야. 경제활동이. 이렇게 납세 이력도 없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딸 명의로 어떻게 11억을 받냐 말이야.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식으로 11억을 대출받았다면 불법 대출에 해당되므로 대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자 양문석이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아, 당시에 영끌 광풍이 불 때다. 영끌 광풍이 불 때다. 야, 이게 영끌로 21억짜리 집을 샀네. 영끌 광풍이 불 때다.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우리 가족이 방배 반포 일대에서 전셋집 전전했고 이럴 바에야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이 됐던 것이다. 이거는 영끌하고도 다른 거지. 영끌 해봤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끌 해봤자 그냥 몇 억 아니에요? 몇 억? 예, 아주 소형 원룸이라든지 뭐 작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거 연끌하지 21억짜리 연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강남 아파트를. 참 궁색한 것들. 자, 박민규라고 있어요. 박민규. 이름도 잘 모르겠네. 관악갑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예요. 이건 뭐 당선권에 들어가 있네. 박민규. 자, 이자는 살기는 어디서 사냐 하면 서초구에서 살아요. 방배동 서초구. 그런데 출마 지역인 관악갑인데 이 관악구에만 오피스텔 11개를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 11개. 이 박민규뿐만 아니라 박민규 일가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나눠 갖고 있는데 그중에 박민규가 갖고 있는 것만 11개로 확인이 됐어요. 오피스텔도 옛날 우표 수집처럼 무슨 수집하는 거야? 이 지역에 이제 유종필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유종필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민규가 청년 주거 부담 줄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월세 장사를 해서 청년들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향하라. 말이 딱 맞지. 부동산 임대업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뭐래. 자, 김기표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을. 이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관 임명됐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난 자예요. 근데 이자가 그때
54억의 은행 빚을 내서 65억의 상가를 사들인 갭 투자를 했잖아요. 이걸 여전히 갖고 있어. 이번 총선에는 마곡동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만 80억을 신고했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 65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15억을 더 투자를 했어. 80억. 은행 채무는 56억. 자, 이런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난 그래도 포론색이 좋다고 이 투기꾼들 뽑아주실 건지, 아니면 야,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 투기꾼을 뽑을 수는 없지, 좀 옥석을 가려주실 건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